자, 오늘 파동 총 마무리 해봅시다.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의 종류가 뭐 있었나요? 빛. 빛은 전자이파라고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이표, 소리, 음파가 있었네요. 그리고 물결파가 있고요. 그 물리학에서 이건 그래도 또 하나 더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뭐죠? 물질파. 그래서 각각 얘네들의 속력 부위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배우는데요. 빛의 속력은 진공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속력 부위는 C로 3.883 m/s였습니다. 음파는 15도씨의 공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속력 부위는 340 m/s였죠. 물결파는 지구과학에서는 1000해파와 10해파로 구분하는데 물리에서는 1000해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속력 부위는 비트 GH로 계산되는 바 깊이 H만 제시된다면 깊이 H만 똑같다면 물결파는 진동수 또는 파장과 상관없이 속력 부위가 일정하다 했었습니다.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운동량분의 프랑스상 소하로서 mv분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력 부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를 가속시킬까 합니다. 가속 전압 부위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 전압 부위를 통해서 가속을 시켜봤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자가 통과되는 순간 속력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계산될 수 있습니까? 워크는 그죠? QV로 계산됩니다. 전자의 전하량과 가속 전압 V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정지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통과된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봐야 되겠고요. 2분의 1 mv 제곱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m은 전자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양성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의 질량 집어넣으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싶다고? 요 속력 V를 알고 싶다고 다 넘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2고 2V분의 M 하면 V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되겠나요? 네. 그리고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이 두 식에다가 양변에 이 M의 질량을 곱하면 M제곱 V제곱이 이 MEV가 됩니다. 이게 운동량의 제곱이다 보니까 루트 MEV분의 이렇게 표현되는 물질파의 파장이다 했었습니다. 얘네들이가 반사를 할 수도 있겠고 굴절을 할 수도 있겠고 간섭도 하고요 회절도 아니에요. 굴절하면서 플러스 알파 뭐도 시켰습니까? 전반사라는 이름도 소개시켰고요. 간섭하면서 정상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소개를 받아보았습니다. 당시 치고 나서 이거 받았어 안 받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혹시 지난주 결석에서 나 이 프린트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하는 사람? 어떻게 딱 두 개 있는 중에 그건 뭔데? 결석이야? 결석에 썼어? 저번 주에 한번 안 나왔어요. 옆에 같이 좀 보세요. 저기 그거 마시고 아니 저 뒤쪽을 주고 옆에 하고 같이 좀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지난주 숙제를 나눠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물리 2에 있는 파동의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했었습니다. 풀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물원과 물투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물원 물투에서 각각 이 얘기들을 다루는 것들을 하나씩 다 소개를 해봤는데요. 자, 페이지 140페이지 요 부분이네요. 물리2에서 예전 학제의 물리2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 어떤 질문 있습니까? 몇 번 해볼까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진행하는 어떤 파동의 변위를 위치에 따라서 나타냈고요. 가가 위치 x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일 높은 이 부분을 뭐라 부릅니까? 마루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 제일 높은 이 부분이 나왔네요. 여기도 뭐다? 마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루마루 사이 간격을 뭐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예, 거리다 보니까 이거는 파장으로 쓸 수 있겠고요. 파장은 얼마 나옵니까? 4m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변이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까지 움직이네요. 반면 나는 x축 시간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놨군요. 되겠어요? 네. 시간축에서 요 한 사이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요건 주기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가 8이 되면 주기 t는 8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네. 자, 근데 요 놈이 위상변화가 누구 겁니까 하면 Q점이라고 했습니다. Q점은 지금 당장에 어디 있다고요? 기준선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 말은 파동은 왼쪽의 속력 방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뜻 이해됐어요? 네. 만약 P점이 올라갔다면 오른쪽으로 갔었던 상황이 있는데요. P점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P점과 Q점 위상이 서로 같습니까? 한데요. 반주기 차이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Q점은 올라간다면 P점은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파동이 왼쪽으로 가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파동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P가 마루일 때 R은 했습니다. 근데 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하고 R은 동일한 곳이잖아요. 동일한 위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한 파장 차이에 있는 P와 R이니까 당연히 동일한 위상으로 마루일 때 똑같이 마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번 이해되나요? 네. 또 다시 질문 뭐 해볼까요? 6번. 6번 문제입니까? 142. 자, 142쪽으로 141쪽에 6번 말입니까? 예. 자, 6번 한번 볼게요. 네, 물리 투하고 있는 중에요. 별거 없어야죠. 그림은 진폭, 파장, 진동수와 같은 두 물결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첩되는 것을 모시고 나타낸다. 이거 뭡니까? 정상파장의 얘기잖아요. 똑같은 파동이 두 개가 동시에 와달라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실선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물결파의 마루이고요. 점선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물결파의 마루인데요. 그림의 순간 x = 0와 x = L 사이에서 파동의 변이를 나타내 보십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제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점선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물결파의 정상파가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조금 자리를 위로 올려서 할게요. 지금 제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점선은
왼쪽으로 오는 놈의 마루라고 해놨습니다. 마루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반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오는 놈의 마루니까 이러면 왼쪽으로는 흰색 파동의 마루가 걸릴 것 같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러면 실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선은 요렇게가 실선으로 되어 있죠. 요렇게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실선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실선은 오른쪽으로 가는 놈의 마루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루니까 요렇게 될 것 같네요. 되겠습니까? 네. 지금 보다시피 실선과 점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루일 때 고르고 고를 때 마루니까 그냥 플랫 해버리겠네요. 1번이네요. 이해됐어요? 네. 이번에 이거 정상판을 그리면서 한 번은 저기 그 파장의 4분 단위로 해가지고 그려보라 했던 그런 상황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다른 질문 되거든요. 8번 문제요. 8번 물결파 투영장치를 통해서 물결파의 간섭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물결파의 간섭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면 마루마루 만나서 밝았다가 돌굴 만나면서 어두웠다가 또 밝았다가 반복된다 했습니다. 반면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쪽은 마를 때 고르고 고를 때 말아서 진폭이체로 진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디선을 제시한다 했는데요. 그림과 같이 파장 람다인 두 물결파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켜서 찍었어요. P점은 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P점은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있네요. 지금 당장에 마루마루 만나서 밝았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얘네들의 경무차가 얼마일까 해요. 지금 소스 1과 소스 2 요 사이에 보면 가운데 라인에 밝고 어둡고 있었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마디선이 이쪽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또 밝은 P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델타 경로차는 2분의 람다의 제로배가 되겠죠. 되겠나요? 네. 요 상쇄 라인이 일어나는 요 놈은 2분의 람다의 한 배예요. P점 있는 이 경로차는 2분의 람다의 2배가 되겠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기가 L0 라인이고 여기가 L1 라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2람다가 아니라 람다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니은 경고차가 1.5 파장인 것은 했습니다. 예, 이쪽에 또 하나 더 마디선이 나타나네요. 그 마디선이 있는 점이 Q점이고요. 얘건 델타가 2분의 람다의 3배가 되는 곳이죠. 요 상쇄되는 놈을 우리는 N1 라인을 했고요. 요 상쇄되는 놈이 N2 라인이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서무신님, 내가 여기 말한 N1, N2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실상 전 세계 공통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것 Q점에서는 했습니다. 지금 이 Q점이 뭔데요? 상쇄간섭이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된다? 아니죠. 마디선이에요. 이해됐어요? 되셨나요? 네. 다른 질문 되거든요. 9번 문제요. 9번 그림은 전파원 소수1 소수2와 두 점 P, Q를 나타냈고요. 소수1 소수2에서 진폭 0.1에 파장 0.2인 파동이 같은 위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한답니다. 소수1과 소수2에서 발생하는 파장이 얼마라고요? 0.2m짜리래요.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P점에는 상쇄간섭이 일어납니까? 했어요. P점, 소수에서 P점까지 거리가 0.5m였습니다. 소수2에서 P점까지 거리가 0.9m 되어 있습니다. 확인됐나요? 네. 따라서 P에서의 델타 경유차는 0.9에서 0.5배니까 0.4m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2분의 람다의 짝배입니까 홀배입니까 하는 거예요. 파장이 0.2지 않습니까? 그치? 4배가 되네요. 짝배가 되네요. 무슨 일이 벌어져? 보강관습이 벌어졌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델타 교부차는 소수 1P까지 거리, 소수 2P까지 거리의 절대치를 취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P점의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아니요. 2분의 람다의 짝배다 보니까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Q점은 어떻습니까? Q점은 거리가 0.7에 그리고 0.4죠. 됐나요? 네. 그럼 Q점은 델타 경차는 0.7에서 0.3 빼니까 0.3이잖아요. 2분의 람다 역시 몇 배입니까 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람다가 얼마라고? 0.2니까 3배죠. 홀수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는 뭐다? 상쇄간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나요? 네. 예. 그래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는 마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됐나요? 네. 소스 1과 소스 2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0.8m를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우리가 일단 이거 하기 없어서 저번 날에 계속 시켰던 게 뭡니까? 여기서 소스 1에서 한 파장, 두 파장 가서 소스 2가 생겼을 때 확인했나요? 네. 그때 보강 라인이 어디 생겼습니까 하면 이 라인이 델타가 2분의 람다에 제로배가 되면서 여기를 L0 라인이라 했습니다. 보강 라인이 이쪽 라인이 어떻게 된다고? 델타가 2분의 람다에 2배가 되죠. 네. 원래 이쪽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델타가 2분의 람다에 4배가 된다 했습니다. 소스 1, 소스 2까지가 소스 1, 소스 2까지 거리가 2람다로 났더니 요 라인 따라서 상쇄 라인 N1이 하나, 요 라인 따라서 N2 라인 상쇄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디선은 2 곱하기 2개, 이쪽도 데카코마처럼 있었죠. 그러면 소스 1, 소스 2 사이 거리가 3람다 됐으면 3개 곱하기 2개 된다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지금 보다시피 소스 1과 소스 2 사이의 거리가 0.8m로 파장 0.2m의 몇 배입니까? 4배. 4배죠. 그래서 소스 1, 소스 2 사이 거리가 4람다 되면 4개 곱하기 2개의 마디선이 나오게 된다 했죠. 그래서 마디선 8개다 했다는 표현이 맞네요. 이해됐어요? 네. 알겠나요? 네. 이게 지금 뭘 개소리야 하는 사람들은 단톡 타고 들어가서 선생님 거 유튜브 단톡에 아마 올라 있을 거고요. 파동의 간섭 아니면 그걸 못 찾겠다 싶으면 유튜브 타고 들어가서 파동 간섭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라인을, N이라고 하는 것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라인을 각각 얘기하는 바입니다. 내가 우리끼리라고 했죠. 시상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말이에요. 자, 9번에 그렇게 간섭 얘기해봤습니다. 실상 우리가 물리원에서 배웠던 간섭이나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 정상파도 마찬가지겠죠. 알겠어요? 또 다른 질문 해봅시다. 뭐 할까요? 10번에 16번 문제요. 2분만 숙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단일 슬릿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일 슬릿은 슬릿 1, 슬릿 2에 같은 위상으로 하기 위함일 뿐이고 어차피 단색광이니까요. 즉 레이저 광선이었다면 앞에 있는 단일 슬릿은 필요하진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슬릿 1, 슬릿 2가 준비될 수 있었겠고요. 스크린 사이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P포인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중앙의서 네 번째로 어두운 무늬입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무늬면 N1 했겠고 두 번째로 어두운 무늬면 N2 했겠습니다. 세 번째로면 N3고 P포인트면 N4가 되고 있습니다. N1 2분의 람다의 경우차 몇 배? 한 배죠. N2 3배입니다. N3 5배고요. N4는
7배가 나와야 됩니다. M4는 경고차이가 2분 함다에 7배 되는 경고 차이를 가지게 된다고요. 확인됐습니까? 네. 질문입니다. 32P에서 31P 사이. 이게 바로 경고차죠. 이 경고차가 2분 함다에 7배가 되어요.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영 이주솔리스에서 델타 경고차이는 델타 경고차는 L분의 요 스크린 사이 거리가 L이고요. 요 간격을 D라 한다면 L분의 D 여기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는 X인데요. 여기서 X를 그냥 델타 X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밝고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의 간격 델타 X를 썼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L0라에서 L1 됐다 해보죠. L0는 경고차이가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2분 함다에 0배가 나오고요. N1 라인은 2분 함다에 2배가 나와요. 2분 함다 2배라면 그게 한 파장이죠 하겠습니다. 요 식을 써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에 델타 X는 했습니다. 니은에 델타 X는 했습니다. L 람다가 분자에 있고 D가 분모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상하게 해놨네요. 그죠? 예, 니은 얘기 틀렸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네. D가 그렇다면 파장을 투란다인 단색광을 사용했잖아. P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까요?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P의 델타 경고차는 2분의 람다의 7배였었습니다. 되겠나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달라고? 2분의 람다 대신에 이 람다 대신에 2람다짜리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짝뺍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짝수랑 숫자가 맞아 떨어지면 될 일이죠. 될 일일까요? 될 일입니까? 3.5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람다 지우고 나면 3.5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보강은 아니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바꿀게요. 뭘로 바꿉니까? 기존 파장보다 반파장짜리를 주면 할게요. 기존 파장보다 반파장짜리를 주면 하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짝배 나오죠? 몇 배 나옵니까? 14배 하면 됩니까? 맞아요? 네. 이해됐어요? 파장을 짧은 걸로 줬더니 얼라리야 상세 간섭돼 있던 놈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보강 간섭이 벌어져요 하겠다고요. 이거예요. 이 물결파에서 이 물결파자의 파장을 아까 0.2짜리였잖아. 반절로 줄인다면 하는 거예요. 물결파의 파장을 반절로 줄이니까 길이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지? 그래서 마디서의 수가 늘어난대. 마디서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과거에 상세 간섭되었던 놈도 보강 간섭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보강 간섭이었던 놈이 상세 간섭이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보강이었던 놈은 계속 보강이에요. 알겠나? 중간에 상쇄돼 있던 놈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보강이 돼버린 거예요. 파장을 반절로 줄이면 좀 전에 이제 2파장짜리였는데요. 요 놈이 보강 또 보강이 벌어집니다. 그럼 상쇄는 어디예요? 얘 다시 이 사이에 되는 거죠. 그래서 마디스 수가 4개로 되는 거예요. 파장을 2배 늘릴 게 아니라 파장을 절반으로 줄여야 좀 전에 2분 함다에 7배 되는 요 놈이 보강이 돼버려 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16번 꽤 중요한 문제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대신 완벽하게 여기는 처음에 완벽하게 상쇄가 돼 있었죠. 그죠? 근데 파장을 2배째로 하면 그때보다 밝아지겠죠. 왜? 완벽하게 상쇄가 된 상태에서 뭐 3.5배라는 뭐 이런 숫자가 주어지니까 그래도 조금은 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맞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완벽하게 상쇄 간섭이 일어난 상태보다 밝기가 밝아졌으면 좋고 당연한 말이죠. 다르신 분들 있거든요.
6강 파동의 발생과 전달에서 더 이상 질문 없는 걸로 보고 다음 7강 넘어갈게요. 7강 넘어가시면 빛의 이용, 뭐 결국엔 렌즈와 그리고 거울에 의한 상의 작동인 것 같은데요.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어떤 거울 앞에 인형을 놨는데요. 뒤집혀진 인형의 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거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했습니다. 평면 거울과 구면 거울로 나옵니다. 평면 거울은 항상 1대1 사이즈, 정 사이즈죠. 정립의 허상이 생깁니다. 구면 거울은 또다시 나눌 수 있네요. 훨씬 중요한 게 뭐야? 오목 거울이죠. 오목 거울은 2F보다 먼 곳에 물체를 놔두면 축소된 도립의 실상을 얻을 수 있고요. 딱 2F 위치에 놔두면 1대1 사이즈의 도립 실상을 얻어냅니다. 2F보다 안쪽에 2F와 F 사이에 놔둔다면 확대된 도립의 실상을 얻어냅니다. 딱 F에 놔두면 상이 안 생겼는데요. F 안쪽에 놓으니까 확대된 정립의 허상이 생겨요. 어쨌든 도립상은 실상이고 정립상은 허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오목거울 말고 뭐도 있다? 볼록거울도 있죠. 볼록거울은 역시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한테 인형을 놨는데 뒤집혀졌대 도립이죠.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질문입니다. 상은 실상이에요. 기억 괜찮죠? 네. 되겠습니까? 네. 상의 위치가 거울 뒤쪽에 생긴다는 뜻은 요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다음 거울의 종류. 예, 오목 거울이었더라 했습니다. 되셨나요? 다른 질문? 3번 문제요? 7번. 7번. 7번 한 개의 렌즈로 구성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요 합니다. 이 렌즈는 빛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볼록 렌즈로 외부의 모습을 모아서 상이 맺히게, 필름에 상이 맺히게 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질문입니다. 렌즈에 필름이 맺히는 종류는 실제 빛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실상이어야 되겠죠. 볼록 렌즈를 모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 있는데요. F는 초점거리를 얘기합니다. 이거 초점거리니까 이거도 바뀔 거 없죠. 이해됐어요? A는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멀어진다고 합니다. 맞나? 멀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소해야 되겠죠. 되겠어요? 요 F가 고정된 값이니까 F는 고정된 값이니까 A가 커지면 B는 감소해야 되겠죠. 되셨나요? 네. B가 뭔데요? B는 상과 렌즈 사이의 거리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결국엔 필름에 맺혀야 될 거니까 요 사이 간격이 B가 되겠죠. 되겠어요? 네. 네. 다시 좀 해볼까요?
9번 문제예요. 그러면 자체 인덕턴스가 L인 코일과 전기용량 C인 축전기를 교류전에 연결했잖아. 두 급파 사이에서 전파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거예요. 교류전의 진동수는 회로의 고유 진동수와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조항이 있고요. 코일이 있고요. 콘덴서가 있는 RLC 회로라는 이름을 써요. 요 코일의 진동수에 따른 XL 값은 합니다. 진동수 요놈은 2파이 FL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XL 값은 커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류의 진동수가 커지면 요 코일을 잘 통과시킬 수 없어요. 반면 축전기 콘덴서라 불러주는데요. 얘는 XC 용량 리턴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물리 1에 있었잖아요. 2019년에서 2019년까지는 이게 물리 1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다가 뭐 했다고? 물리 2로 넘어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학제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데 예전 학제에서는 요놈과 요놈이 물리 2에 예전 학제도 그리고 새 학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 내년에 바로 이걸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진상가든 인천가든 말입니다. 얘는 2파이 FC 이 C는 전기 용량으로서 쉽게 바꿀 수 있는 놈이에요. 반면 요 L은 코일의 자체 유도 개수로서 코일 고유한 값이니까 바꿀 수 없는 놈이에요. 코일을 반절 자르기 전까지는요. 분의 1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은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용량 리액턴스 코일의 전기 저항 값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프리퀀시 요놈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암페어미터 전류계를 줄게요. 이 전류계 페로헬은 전류 세기는 합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주파일 땐 얘 때문에 잘 통과되지 못하고요. 고주파일 땐 요놈 때문에 역시 잘 통과되지 못해요. 이해됐어? 그 말은 제일 잘 통과시킬 수 있는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라고 불러주는데요. 이 고유 진동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게도 단순 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저항이었다면 요놈이 1옴, 요게 2옴, 요놈이 3옴이면 1, 2, 3 단순 더하면 되잖아요. 이래서 근데 임피던스 Z라에서 전체 저항값을 나타내는데요. 이 전체 저항값은 저항제곱 플러스 XL-X의 제곱의 루트를 씌웁니다. 뭔 소리입니까 하면 저항값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저항값이 예를 들어서 1옴이라 합시다. 되겠습니까? 이쪽에 XC와 이쪽에 XL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XC 값이 요게 뭐 2옴이라고 요놈이 3옴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둘이가 합성하면 이렇게가 1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저항체하고